저희 두 번째 발표는요, 이준웅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수업 실천 운영 사례이고, 소주제로는 저희 패들렛을 활용한 수업 평가 기록 일체화입니다. 그러면 이준웅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소속되셔가지고 중학교 교사 계속 하고 계시고요. 지금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강사를 또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캐리스 지금 지식센터 강사 맡고 계시고요. 2024년부터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지금 코디네이터 및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1년부터는 저희 지금 학교로 찾아가는 수업평가 혁신 지원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20년부터 23년까지는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생활기록부 현장 실무지원 컨설턴트까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제 이준웅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러면 이준웅 선생님께서 자연스럽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유하겠습니다. 나온가요? 네, 나옵니다. 네, 네, 여기 나오네. 이거 뺄게요. 오늘 제 사례는 제가 이제 그 사례 나눔에 참석을 부탁해 주셔가지고, 이제 어떤, 과목이 정보다 보니까, 그, 어떤 특정한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업했던 것들을 안내하는 것보다, 그건 이제 제 분야에서는 막 프로그래밍 언어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다양한 에듀테크라든지 IT 기술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패들렛이라는 도구가 있잖아요. 이런 도구들을 왜 선정하게 되었고, 그 선정하게 된 이유에 따라서 이렇게 선정했는데 어떻게 됐다. 이걸 사례를 나눔하면서 선생님들도 그 도구들 좀,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민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 패들렛은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2011년도부터 사용했던 것 같아요. 왜 사용하게 됐냐면, 그때, 혹시 그 기억나신가요? 그때 다움 카페라는 게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애들 수업 때 제가 이제 혁신학교에서 혁신학교 부장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혁신학교에서는 혁신부장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나 봐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원해서 뭐 지원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서 뭐 맡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해서 하는데 보통 이제 광주광역시에 있는 혁신학교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 당시 혁신학교는 학교의 사이즈는 옛날 학교라서 사이즈는 큰데 학생 수가 줄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학교들입니다. 예전에는 큰 학교들인데 학교 건물 사이즈가 있고 뭐 운동장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인 뭐 교실이나 운동장 같은데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었을 건데 그 교육청에서 아마 광주광역시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학급수만큼 학급수별로 학급수 기준으로 이렇게 학교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급수가 적으니까 예산이 적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학급수도 적고 예산도 적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교직원 수도 적었거든요. 교직원 수가 적으니까 일할 사람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다음 카페 같은 걸 쓰는 이유가 뭐였냐면 너무 적으니까 뭔가 공유할 때 그 당시에 막 종이로 많이 공유했었거든요. 이렇게 막 뭐 하면 A4 용지에 돌리고 막 그랬었는데 비효율적이라서 지금은 잘 안 쓰고 있는 용어인데 그 당시 강소기업이라고 우리 학교하고는 관계없이 회사들인데 조그만 기업들인데 그 대기업처럼 이렇게 어떤 업무 효율 같은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수는 적거나 이런 기업들을 강소기업이 잘 돼 있어서 뭔가 좀 잘 나가는 기업들을 강소기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을 많이 끌어다 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그중에서 다운 카페 같은 걸 쓸 때 문제가 뭐였냐면 애들하고 어떤 걸 수업 때 공유할 때 다음 카페가 사기업 아닙니까? 다음 카카오 그 다음인데 그 애들 회원 가입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시킨 애들한테 회원 가입 시키면 애들이 하겠지만 좀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수많은 도구를 살펴보니까 그때 패들렛이 이제 그때 개발돼가지고 스타트업으로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써보니까 이제 쓰는데 써보니까 이제 괜찮은 도구였어요. 근데 그 패들렛 외에도 수많은 도구들이 그때 막 나오기 시작해갖고 써보는데 처음에는 다양한 도구들을 선생님도 그렇게 쓰실 것 같아요. 다양한 도구들 막 나오면 써보고 그다음에 유행하는 거 뭐 이것저것 막 나오고 뭐가 뭐 핫하다 이런 거 써보기도 하고 아까
처음에 제 기준에 강소기업들 쓰는 것들도 써보고 하는데,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교직 경력 23년 차거든요. 23년 차인데, 그 20년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도구를 왜 쓰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한 3년 사이에 학생들도 혹시 요즘 인공지능 도구들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좀 현기증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제가 이제 과목이 정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볼까 봐, 정보 선생님이 혹시 알까 봐 자꾸 물어볼까 봐 이것저것 테스트해보고 써보고 실무에 쓰거나 저는 이제 과목이 정보라서 개발 쪽에 쓰거나 뭐 그렇게 해보는데 오늘 배워놨던 거 보면 다음날 보면 새로운 거 나와 있어요. 어지러울 정도로 새로운 거 나와 있고 뭐 그 기능이 어쩐지 모르겠지만 막 광고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띄워놓고 하는데 실제 써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닐 때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도구를 쓸 때 제 기준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나눔에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쌤들, 우리 교사 전문가 맞죠? 다 전문가를 생각하시죠? 전문가라 생각 안 하면 좀 화나잖아요. 전문가잖아요. 근데 전문가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어떤 사람이 전문가다? 뭐 전문가는 맞잖아요. 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이 정답은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나눔에서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여기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좀 옮겨놓고 빼놓을게요. 여기 하얀 부분을 보일까요? 조금 안 보이네요. 하얀 데로 빼볼게요. 어디 하얀 부분으로 한번 빼볼까요? 여기다 해볼게요.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전문가라고 하면 제 기준에는 문제 해결입니다. 해결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도구를 많이 가지고 있고 한 개만 갖고 해결하는 사람은 전문가 아니라 생각해요, 저는요. 그다음에 그 도구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래야 되잖아요. 뭐 어쩌다가 해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IT 도구들, 뭐 인공지능 도구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도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 인공지능 도구도 사실은 이렇게 전문가의 도구가 될 수 있는데 그 선정 기준이 중요할 것 같아요. 선정 기준이 도구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도구 선정 기준이 개인적으로 이겁니다. 무료 또는 저비용. 그 도구가 학교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어떤 뭐 ATX 산다든지 이렇게 뭐 구독한다든지 해서 쓸 수는 있으나 비용이 비싸거나 그러면 교육청 예산을 받거나 학교 예산이 있었을 때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돈을 낼 수 있겠지만 뭔가 좀 그렇잖아요. 지속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료 또는 저비용이고 그다음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사이트에 접속해야 된다면 그게 좀 편리해야 된다. 수업 때 어떤 도구 되게 강력한데 복잡해서 사용하기 복잡해서 막 애들 한번 같이 수업하려고 하면 가르쳐야 되는데 뭐 1시간, 2시간 걸린다? 그거 비효율적이라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유지 보수가 간편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뭐 애들 관리하거나 뭐 자료 같은 거 관리하는 거. 이런 선정 기준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있는데 거기에 패들렛이 맞아가지고 지금 어떤 자료를 공유하거나 수업에 홈으로 이렇게 쓰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업무 때 뭘 공유하거나 할 때 이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얘 말고도 뭐 구글의 워크스페이스 도구라든지 뭐 네이버 도구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뭐 그 개발한 도구들 개인적 개발 도구를 쓰지만은 요게 지금 여기 제가 이제 실제 사이트를 띄워드리면 이제 개인정보가 드러날까 봐 조금 애들 학생 정보가 있거든요. 앞에만 좀 보여드릴게요. 얘가 지금 패들렛에 구축해 놓은 제 수업용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하이퍼 링크들이 다 있거든요. 눌러보시면 확장시켜 드릴게요. 보시면 우선 수업에서 또 브랜드화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제 수업 로고이고요. 제 수업 이름이고 이런 것들 얘들 처음에 수업할 때 오리엔테이션 때 이런 것들 내용을 얘기하고 잊어먹지 않게 또 이렇게 기록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학기별로 이렇게 미리 시작하기 전에 1년치 과정 미리 다 준비합니다. 그다음 모든 자료 다 공개해 놓고요. 그 오리엔테이션 자료도 나와 있긴 한데 미리 싹 파이프를 구축해 놓고 애들한테 공개해 버리는 이유가 혹시나 그때 뭐 체험학습이나 결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수업을 못 듣게 되면 여기 안에 지금 눌러보면 해당 차시에 어떤 수업 안내 자료, 그다음에 뭐 동영상 자료, 수업에 참여할 때 방법, 그다음에 학습 자료, 그다음에 애들이 자기들이 활동 산출물을 올린 공간까지 다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한 페이지 여기 각 페이지마다 눌러보면 그런 자료가 있어가지고 미리 공개해놨기 때문에 네가 미리 여기 설명도 적어놨네 보니까요. 저기 보니까 보시면 이쪽에
여기 체험학습이나 질병교섭 등으로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선생님 면허에서 어떻게 할 건지 수립해라. 그리고 여기 자료 있으니까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이유는 또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말고도 혹시 그 전화가 오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교육과정이 달라서 안 배웠는데 네가 알아서 배워라? 이렇게 한 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공개해 버립니다. 그럼 애들이 이거 보고 미리 공부할 수 있게. 물론 중학생들이 막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걸 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데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근데 어쨌든 공개되어 있고 준비된 거랑 아니란 거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업 자료들이 여기 패들렛에 있고요. 이 패들렛에 보면 게시물들을 올릴 수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링크에서 들어가 보면 이쪽에 제가 수업에 필요한 안내 자료 말로도 합니다. 말로도 하지만은 필요한 자료들 같은 거, 그다음 수업 자료 여기 보시면 여기 수업 자료 같은 거 만들 때도 인공지능 도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만들어 놓은 자료들 그냥 보여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유해 버립니다. 패들렛은 회원가입이었기 때문에 쉽게 애들이 와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공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학교 수업 시간 내만 하는데 혹시나 본인이 원한다 그러면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으면 자기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고요. 자기 노트북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공유를 시켜줍니다. 그다음에 학생들 자료는 그 해당 페이지 내에 이렇게 학생 반별로 게시물 올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급에 저 컴퓨터실에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에 웹캠 같은 거 요즘에 다 달려 있잖아요.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생 개인별로 노트북을 1학년 때 주거든요. 그 노트북을 쓸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면 또 노트북이나 웹캠으로 이렇게 결과물 화면 캡처랑 화면 녹화도 할 수 있지만 필요하면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올리기 때문에 애들이 이거 보고 뭔가 그 성취감도 느끼고요. 그다음에 다른 애들의 자료를 보면서 함께 배우고 그다음에 제가 지향하는 수업 방식은 협동학습은 아니고 협력학습인데요. 협력학습은 협동학습하고 다르잖아요. 얘들이 지 학습이라는 책임을 지가 지는데 친구들하고 뭐 이야기해서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지 것을 자기 공부를 해서 협동학습과 좀 다른 체계죠. 해서 이렇게 자기 산점을 올리게 하면서 많이 배우게 하거든요. 하면서 또 서로 의사소통 능력도 배우고 협업 능력도 배우고 요것이 가능한 게 이런 플랫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세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 우선 무료 또는 저비용.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패들렛이 코로나 때 너무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1년 사용료가 좀 비쌀 겁니다. 근데 저는 그 2011년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때 지금도 나니까 4만 원, 3만 원, 3만 5천 정도, 3만 5천 정도 될 겁니다. 그거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간간히 이제 패들렛 회사에서 연락은 옵니다. 그래서 계약을 좀 풀어주라. 새 계약으로 해줄게. 근데 절대 안 풀고, 풀 생각이 있거든요. 그 미국은 저희하고 좀 다른가 그 계약들 함부로 무시하고 막 그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해라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티니까 제 거는 그 구독 쪽에 보니까 뭐뭐 레거시 이렇게 영어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29달러라서 한 3만 5천 정도에 1년 그 현재 그 프로처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무료 또는 저비용이 맞고요. 그다음에 애들 사용 편리 스마트폰으로 올릴 수도 있고 뭐 노트북 올릴 수도 있고 회원가입도 필요 없고 뭐 플러스 버튼에서 바로 올릴 수 있고 이런 거 쉽기 때문에 쉽게 그다음에 저도 한 번만 가르치면 되겠더라고요. 이게 플러스 버튼 이거 누르면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초등학교 때 써보기도 하니까 쉽게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 이거 지우거나 그다음에 그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기록해야 또 발전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 수업 자료들 만들어 놓은 것들 만약에 그 새로 또 만들어야 된다. 또 아니면 없어져 버린다. 얼마나 그러면 그 뭔가 좀 아깝습니까? 그래서 요거 보면 똑같은 패들렛을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도 자료 있으면 작년도 거 복사를 합니다. 복사한 다음에 필요 없는 자료 아니면 얘를 산점을 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추가할 내용들을 추가해서 그 다음에 것도 만듭니다. 수업 계획. 그러면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아예 제로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수업의 그 교실 수업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외에도 수많은 도구, 강력한 성능의 도구, 뭐 핫한 도구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한테는 아까 이제 선정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오늘 그 핵심은 과연 선정 기준 다 갖고 계신가? 이게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정 기준 없으면 아마 새로운 도구들 나올 때마다 아마 그 솔깃도 하고 그다음에 나는 못 쓰니까 이 도구를 못 쓰니까 뭔가 떨어졌나? 이 느낌 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선생님들 수업에 선생님들 그 쓰고 있는 도구는 선생님한테 제일 잘 맞기 때문에 제일 강력한 도구일 겁니다. 새로운 다른 도구가 나왔을 때 거기에 현혹되거나 아니면 뭐
그 충분히 효율적인데 딴 사람이 안 쓰고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기준은 있어야 된다. 기준에 따라 선정하신 건가? 그냥 아무 기준 없이 옛날부터 쓰던 도구 이건 조금 비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아까 저는 기준이 전문가는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도구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학생 수업하고 어떤 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고 업무할 때 그런 거에 효과적이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여러 가지 불편한 거라면 비효율적인 도구잖아요. 그럼 전문가의 멀어질까 생각해가지고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면서 여기 결과를 보시면 이런 것들 다양한 그 도구들하고 연계돼서 이 화면 캡처 애들 바로바로 올리거든요. 수많은 도구들이랑 연결시키기 쉽고 해서 이렇게 패들렛 쓰고 있습니다. 요것이 맞으면 쓰시는 거고요. 동영상도 이렇게 찍어서 올렸잖아요. 바로 올려버립니다. 그다음에 그 기록들 하고 나면 얘들 이제 자기들이 만든 기록해놨잖아요. 저도 여기다 평가 기록합니다. 그다음에 그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의 그 교과 특기사항을 다 적어줘야 되는데 고등학교처럼요. 그거 할 때 아무렇게 써버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막 비슷한 거 똑같이 나온 것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각각 학생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고 써야 되는데 그냥 어떤 경우는 막 A, B, C, D 뭐에 쓰면 A는 뭐 B는 뭐야 고 하고 뭐에는 A, 뭐에는 B, 뭐에는 A 뭐 이렇게 항목별로 하고 쭉 써버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사실 개별적인 특성 드러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특성 드러나게 아까 뭐, 처음에 제목은 제가 이렇게 좀 멋있게 썼는데요. 조금 너무 멋있는 것 같네요, 이거는. 수업 평가 기록 일체화 시킬 때 근거 자료 갖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거 자료, 이런 것들이 근거 자료입니다. 여기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학생들 공유하고 다 봤기 때문에 얘들도 아니면 또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선생님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말해주니까 현장에서 바로 피드백도 저한테 해주고요. 그다음에 애들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이거 전체 학생들이 공유해서 봅니다. 협력학습을 지향하기 때문에 다 봅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애들이 또 발전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다. 나도 얘가 이걸 했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 선생님 평가도 이렇게 해주네. 이런 것도 고려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평가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예시가 나와 있죠. 그래서 패들렛을 소개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패들렛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얘도 요즘 인공지능 도구들 많이 달려 있습니다. 게시물 만들 때 인공지능 도구도 많이 쓰고 있고요. 패들렛 TA 뭐 티칭 어시스턴트 정도 약자 건데요. 여기 안에 패들렛 만들 때 들어와 있습니다. 기능 눌러보시면 이렇게 뭐 수업 플랜 같은 거 짤 때 바로 뭐 여기 항목도 여러 개 있죠. 눌러보시면 거기서 뭐 내용 넣어주면 그걸로 플랜 짜줍니다. 이런 뭐 퀴즈도 만들어주고요. 객관식 퀴즈 있잖아요. 이런 걸뭐 색깔칠한 이런 뭐 수업 자료라든지 뭐 아래 보시면 빈칸 채우기 시험 문제 뭐 객관식 이런 걸 다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인공지능 도구도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 혹시 필요하시면 아까 그 기준, 도구 선정 기준 수립하시고 함께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공유를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뭐 어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는 시간을 할까요? 네, 오늘 참석해주신 선생님들 들으신 내용 중에 혹시 뭐 궁금하신 뭐 그 밖에 다른 사항도 좋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 올려주시거나 마이크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공유 그러면 끊어놓을게요. 선생님 혹시 패들렛으로 네. 만약에 지금 이거 하시는 거 관련해서 그러면 기존 대비 어느 정도로 대체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수업 때 우리 교실 가보시면 뒤에 게시판들 있죠. 그다음에 그 구글 클래스룸이라든지 이런 것 때 공유 기능 쓰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학교 업무를 볼 때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거기 안에서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했던 자료를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쿨 메신저 같은 내부 메신저가 있습니다. 그런 메신저로 공개하면 그때그때 메신저 그때그때 오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리는 건데 공유 기능을 사용해서 좀 약간 그 개조한 거죠.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거의 업무에서 한 이런 것도 공유 기능은 거의 대부분 패널에서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노션이라는 이런 거 강사를 하고 있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노션이라는 여러 가지 뭐 그 기술들은 일반인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게 그 미국 애들한테 좀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울 겁니다. 특히 노션 같은 경우는 그 HTML 그런 기반으로 된 조금 개발을 해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막 쉽다라고, 저도 이제 강의할 때 쉽다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아, 쉽지요 하지만 솔직히 말 쉽지 않거든요. 좀 어색하고 느낌이 한국형이 아니고. 네, 그래서 많이 대체가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아이에답에서도 어떤 거 뭐 게시할 때 패들렛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그렇죠. 네. 다른 거 안 쓰는 이유가 뭔가 좀 접근이 편하고 서버가 짱짱하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혹시 그 동료 교사분들, 소속 교회에 계시는 동료 교사분들도 뭐 패들렛 사용을 많이 하십니까? 선생님 따라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거 패들렛 코로나 때 많이 썼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저 캐리스 G센터 같은 것도 해봐요. 그러면 강의해보면 오히려 안 쓰는 분도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 광주 말고도 다른 지역에 이제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 이렇게 뭐 교육을 좀 부탁해서 가보면 패들렛이요? 이러는 분들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많더라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특정 그 도에 있는 학교에 가서 사립학교였는데 교육하는데 패들렛을 많이 쓰시오니까 들어는 봤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만 알려지면 이게 이제 사실 한국에도 이제 뭐 팅커벨이라든지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서버가 아직은 초창기 시작한 애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팅커벨 애들은 사실 무료로 뿌리니까 서버도 확충할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안정적인 느낌이 덜할 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 쓰게 되면 공유 자료가 좋다. 물론 저 서버랑 이런 것들 다 본사랑은 미국에 있지만은 한국 것은 아니지만 쓸만하다, 효율적이다, 안정적이다. 이래서 조금 알려주면 좋겠네요. 제 학교도 별로 안 쓰고 있으니까 좀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의외로 패들렛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더 쉬운 도구들 관련해서는 사람들 인지하고는 많이들 인지하고는 네, 계시는데 실제로 쓰는 경우는 또 의외로 또 네, 많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그게 왜 그럴까 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기존에 이미 해오시던 방식이 너무 관성이 강해서 그러신 건지 네,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네, 혹시 뭐 또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네, 채팅이나 마이크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뭐 사례 나눔 영상은 저희가 유튜브에도 탑재를 해 놓고 자료들은 패들렛에도 업로드를 해 놓기 때문에요. 혹시 이후에라도 혹시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자료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그 패들렛에 뭐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유튜브나 아니면 뭐 사업단으로 문의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발표해 주신 뭐 선생님들께도 직접 뭐 연락을 취하셔도 되겠습니다.